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10년간 노인병원 전문의로 일해온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 5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지만 아침마다 무심코 하던 이 행동들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박사님,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늘 건강했는데. 여러분도 이 환자처럼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아침 습관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운동을 서두르시나요? 이런 아침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지만 아침 시간에 위험한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다가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제 임상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단 한 번도 큰 문제가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건강을 유지해 오셨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뭔가 큰 병이 있는 건가요? 박영호 씨의 질문에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기상 직후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심혈관계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 이러한 증상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일까요? 아니면 위협하는 습관일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충격적인 진실들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침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기상 직후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또는 아침 일과를 서둘러 시작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실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수도 느려지죠.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우리 몸은 급격한 자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혈압과 심박수를 빠르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분들은 특히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넘어져 골절이나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정옥자 할머니의 경우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아침에 화장실에 급하게 가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으셨지만 합병증으로 인해 회복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연수 박사님, 저는 그저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이제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더 조심했을 텐데. 정옥자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뜨고 누운 상태에서 5분 정도 깊게 호흡하며 몸을 깨워주세요. 그런 다음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체위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 1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 정말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이제 아침 식사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차가운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즐기시나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 음식을 드시나요? 이런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차가운 과일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접하고 실천하신 건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만성 위염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건강을 위해 좋은 것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게 됐네요. 이해가 안 돼요. 이영희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아침 시간대의 차가운 음식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침에 체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이는 위벽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켜 소화 장애를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차가운 자극이 자율신경계를 교란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시는 분들 중에는 차가운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도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죽이나 수프, 미지근한 온도의 차가 좋은 선택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고 싶다면 실온에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거나 살짝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상 후 바로 식사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시간 여유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소화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아침 식사를 따뜻한 오트밀과 미지근한 차로 바꾸셨습니다. 몇 주 후 그녀의 소화 불량 증상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박사님, 음식 온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속이 편안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먹는 방법과 시간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체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음식 온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믿기지 않으시나요? 차가운 음식이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이 외에도 노인분들이 아침에 무심코 하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아침 운동의 놀라운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믿고 새벽에 공원을 걷거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침 운동이 노인분들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박성철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산을 오르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등산 중 갑자기 심한 흉통을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등산객의 도움으로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제 심장을 망가뜨린 거였군요. 왜 아무도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박성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아침 시간대의 격렬한 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상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고 혈액 점도가 증가하며 혈소판 응집력이 높아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아침에는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른 아침은 공복 상태이므로 저혈당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이런 위험은 더욱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 능력과 적응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체온이 상승하여 근육 유연성이 좋아지고 심폐 기능도 최적화됩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가 운동 효과가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박성철 할아버지는 퇴원 후 운동 시간을 오후 4시로 변경하셨습니다. 또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정기적인 검진에서 심장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연수 박사님 덕분에 제 생명이 연장됐어요.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운동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가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격렬한 운동은 노인분들의 심장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습관, 아침 식사, 그리고 이제 아침 운동까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군요. 하지만 아직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가장 많이 하는 일상적인 행동 중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이제 아침 화장실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가장 먼저 화장실 가시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침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노인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영순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회복이 쉽지 않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연수 박사님, 단지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 저에게 화장실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미리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김영순 할머니의 안타까운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왜 아침 화장실은 특히 더 위험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는 우리 몸이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균형 감각과 반사 신경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다 보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아침 화장실은 보통 어둡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이른 아침에는 더욱 그렇죠. 이 어두운 환경에서 노인분들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화장실 바닥은 종종 물기가 있거나 미끄럽습니다. 특히 타일로 된 화장실 바닥은 노인분들에게 큰 위험 요소입니다. 넷째, 아침에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화장실의 차가운 온도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압 변동을 일으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밤새 축적된 소변을 참지 못해 서두르게 되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운 상태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바닥에 깔고 화장실 벽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로 가는 경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하세요. 특히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몸의 균형을 잡은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김영순 할머니는 퇴원 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화장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화장실 전체에 밝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하여 어두운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의 조언 덕분에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작은 변화들이 제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아침 화장실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노인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화장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노인분들의 아침 시간에 숨어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위험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아침 습관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아침에 흔히 하는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이명숙 할머니는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아침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아침 습관을 실천한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통해 건강한 아침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수 박사님, 예전에는 아침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이제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명숙 할머니가 실천한 건강한 아침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천히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5분 정도 누워서 심호흡을 하며 몸을 깨우셨습니다. 그 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1분 정도 머물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이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소화 기관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과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했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일어난 지 30분 후에 하셨고 따뜻한 죽이나 오트밀과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차가운 과일이나 주스는
실온에 두어 온도를 높인 후 드셨습니다. 넷째, 운동은 아침 일찍 하는 대신 오후 2시경에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시간은 체온이 충분히 올라가 근육이 유연해진 상태로 운동 효과는 높이고 부상 위험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화장실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셨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밤에도 쉽게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를 침대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의 장애물을 모두 치웠습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아침의 피로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명숙 할머니도 처음에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천천히 기상하는 습관부터 시작하셨고 점차 다른 습관들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니 가능했어요.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컸답니다. 이명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가족의 관심과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분들 혼자서 이런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더 효과적으로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아침 시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수 박사님,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를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명숙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도 이 정보가 많은 노인분들께 전해져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노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분들의 아침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실제로 안전한 아침 생활을 위한 계획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자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아침 습관을 개선한 박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계셨고 몇 년 전 아침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침 시간이 가장 두렵고 힘든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연수 박사님, 예전엔 새벽부터 일어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한 번의 사고로 아침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와 함께 안전한 아침 생활 계획표를 만들었고 이를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셨고 가족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 계획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고 주말에도 이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아침의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기상 직후 5분간의 침상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누운 상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해서 팔, 다리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작은 동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5분의 투자가 하루 종일 몸의 상태를 달라지게 했어요. 셋째, 기상 후 물 마시기를 습관화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보온병을 두어
밤새 미지근해진 무략 37도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화장실 가는 경로에 야간 센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이 조명은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켜짐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스위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는 기상 후 최소 30분이 지난 후에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메뉴는 소화가 잘 되는 죽, 오트밀, 부드러운 계란찜 등으로 구성했으며 모든 음식은 따뜻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운동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과 같은 저강도 운동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운동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믿었는데 오후에 운동을 하니 몸이 훨씬 가볍고 피로감도 적더라고요. 연수 박사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일곱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고 혹시 몸이 불편할 때 즉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이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체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항목을 지키기 어려웠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계획표를 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을 다시 찾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닌 활력과 기쁨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 습관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분들의 위험한 아침 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아침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보조 도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노인분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첫째, 침대 옆 안전 손잡이입니다. 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줍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둘째, 모션 감지 센서 조명입니다. 이는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으로 특히 아침 일찍 또는 늦은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유용합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스위치를 찾을 필요가 없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셋째, 미끄럼 방지 매트와 신발입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주방, 현관 등 집 안의 모든 미끄러운 바닥에 이러한 매트를 설치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화를 신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온도 조절이 가능한 보온병입니다. 이를 통해 항상 적절한 온도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침대 옆에 두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 복용 알림 장치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데 이 장치는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용량의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보조 도구들은 노인분들의 아침 생활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의 관심과 도움입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순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아침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그 결과 할머니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저를 위해 많은 것을 바꿔주었어요. 그들의 작은 관심과 도움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가족들이 실천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였습니다. 둘째, 주말에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식사 습관과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집 안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조명이 잘 작동하는지, 바닥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보조 도구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넷째, 할머니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하는 태도가 할머니의 자신감과 의욕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응급 연락망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스마트 워치나 비상 호출기와 같은 기기를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과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 덕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노인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생활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 노인분들의 위험한 아침 습관과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아침은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